너네 나라 기술 따위는 필요 없어. 독일인 시아버지에게 모욕당한 한국인 며느리.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조용히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8,000유로. 신혼부부가 1년간 모은 돈 전부였죠. 혹시 어머님이 아프실 때 도움이 될까 봐요. 다음 해 겨울. 50년 만에 한파가 독일을 덮쳤습니다. 폐렴 환자인 시어머니가 얼어 죽어가는 순간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희 방으로 오세요. 1년 동안 몰래 준비한 온돌방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10분 만에 되살아나는 시어머니. 67세 노 교수는 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며느라가 나를 용서해 주겠니? 그 후 온도를 연구한 그는 독일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단상에서 며느리와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인 며느리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가족이 뭔지를. 온돌이 만든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추워. 아내 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침대 옆 온도계를 보니 2도. 영하 15도의 바깥 날씨가 집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죠. 엘자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담요 3장을 덮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녀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인츠 슈미트입니다. 올해 67세. 독일 뮌헨에서 43년간 난방 시스템을 설계해온 엔지니어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건축가 집안입니다.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제 손을 거친 난방 시스템만 2,000개가 넘습니다. 뮌헨 시청 건물, 바이에른 국립도서관, BMW 본사 건물까지 모두 제가 설계한 난방 시스템이죠. 2005년에는 독일 건축학회에서 올해의 엔지니어 상도 받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제 강의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독일 난방 기술은 과학입니다. 세계 어떤 기술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런 제가 지금 제 아내를 추위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전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어진 지직거리는 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계단을 내려가 보니 보일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40년 된 독일제 보일러였습니다. 아버지가 1982년에 직접 설치하신 거였죠. 독일 제품은 100년을 간다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원을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부 배관이 완전히 망가졌더군요. 40년간 혹사당한 보일러가 마침내 항복한 겁니다. 하필 5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온 날 밤의 말이에요. 비상수리 전화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 업체, 두 번째 업체, 세 번째 업체. 모두 같은 대답이었죠. 대기자 200명 넘음.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3일이요?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3일을 어떻게 버티란 말입니까? 전기 히터 4대를 집 안 곳곳에 틀어놨습니다. 거실에 2대, 침실에 1대, 복도에 1대. 모두 최대 출력으로 돌렸어요. 소용없었습니다. 독일식 라디에이터 난방에 익숙한 집 구조는 공기만 데울 뿐이었죠. 열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집 안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밤 10시에 18도, 자정에 10도, 새벽 1시에 5도. 그리고 지금 2도. 엘자는 3달 전 폐렴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달간 입원했다가 겨우 퇴원했죠. 주치의 슈미트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자 씨, 절대 추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폐렴이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말을 잇지 못하던 박사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43년. 43년이 무슨 소용입니까? 2,000개의 난방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정작 제 집, 제 아내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죠. 한참 만에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도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한파로 저체온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중증 환자만 받을 수 있다고. 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실 계단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며느리 지은이 두꺼운 담요를 안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아들 마르쿠스의 그림자도 보였죠.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죠.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엘자가 정성껏 준비한 슈니첼과 감자 요리가 식탁에 가득했어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식사하고 있었죠. 식사 후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댁에 오면서 지하실을 봤는데 너무 춥던데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바닥 난방을 많이 하거든요. 온돌이라고 하는데.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죠. 온돌? 그게 뭔가요? 며느리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바닥 밑에 열을 통하게 해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거래요. 600년 넘게 사용한 전통 방식이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내가 43년간 연구한 게 뭔지 아시오? 당신네 나라 바닥 난방 같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독일 겨울을 버티겠다고. 독일은 과학으로 난방합니다. 계산된 열분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그게 진짜 기술이요. 식탁은 얼어붙었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고 아들 마르쿠스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엘자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앞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저희 방으로 오세요. 며느리가 담요를 든 채 서 있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아들 마르쿠스가 결혼하던 날이죠. 신부는 한국에서 온 김지은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아들은 베를린 공대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동료였대요. 결혼식 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시아 여성이라니. 물론 요즘 시대에 무슨 편견이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불편했어요. 3대째 이어온 독일 건축가 집안의 외국인 며느리라니. 엘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행복하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본 며느리는 작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독일어도 유창했어요. 인사를 건넬 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었죠. 엘자가 며느리를 초대했어요. 가족이 됐으니 명절은 함께 보내야 한다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저녁, 며느리와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큰 보자기에 뭔가를 싸들고 왔더군요. 한국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김치와 떡, 그리고 잡채라는 요리였죠. 엘자는 신기해하며 맛을 봤어요. 아주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도 하나 집어 먹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화로웠습니다. 엘자가 정성껏 준비한 칠면조 요리와 으깬 감자가 식탁에 올랐어요. 며느리는 식사 예절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식사하고 필요할 때만 말했죠. 아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엘자가 커피와 애플파이를 내왔죠.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우리 집에 오면서 느낀 게 있대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댁이 정말 멋있어요. 특히 지하실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춥지 않으세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춥다고. 독일 집은 원래 그렇소. 지하실은 저장 공간이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실도 방으로 쓰거든요. 겨울에 바닥 난방을 하면 정말 따뜻해요. 온돌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온돌.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바닥을 데운다고? 그게 무슨 효율이 있겠소? 며느리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바닥 밑에 뜨거운 물이나 공기를 통하게 해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거래요. 열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에너지 효율도 좋대요. 600년 넘게 사용한 전통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600년? 저는 코웃음 쳤죠. 그럼 600년 동안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오? 아니에요, 아버님. 지금도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집이 바닥 난방을 해요.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아버님, 댁 지하실에도 설치해드리면. 그 순간 제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커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내가 43년간 연구한 게 뭔지 아시오?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나는 독일 최고의 난방 엔지니어요. 유럽 전역의 건물에 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당신네 나라 바닥 난방 같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독일 겨울을 버티겠다고.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독일은 과학으로 난방합니다. 계산된 열 분배, 정밀한 온도 조절,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그게 진짜 기술이요. 바닥이나 데우는 게 무슨 기술이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 마르쿠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왜 그러세요? 좋은 의도? 내 기술을 무시하는 게 좋은 의도요? 엘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은이는 그냥.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내 집에서 내 기술을 부정하는 걸 참을 수 없소.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내 지하실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소. 600년 된 기술 따위는 필요 없소.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는 소리였죠. 엘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 후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조용했어요. 제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죠. 인사만 간단히 하고 엘자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권위를 무시하려 했으니까. 며느리가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추수감사절 이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죠. 올 때마다 조용했어요. 엘자와 부엌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들과 함께 일찍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어요. 2024년 1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지하실 작은 방 하나 써도 될까요? 무슨 용도로? 그냥 작은 공간이 필요해서요. 저는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방이니 알아서 하라고. 그 방은 어차피 창고로 쓰던 곳이었거든요. 2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마다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쿵쿵, 지지직. 뭔가 공사하는 소리 같았죠. 엘자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뭐 하는 거요? 글쎄요. 방을 꾸미나 봐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월에도 소리가 들렸고 4월에도 계속됐어요. 가끔 낯선 남자들이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는 모습도 봤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르쿠스, 지은이가 지하실에서 뭐 하는 거냐? 지은이가 작은 방 하나 꾸민대요. 취미 공간 같은 거요.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5월이 되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공사가 끝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왔고 지하실에 내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10월 12일 아침 7시. 엘자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기침이 아니었어요. 깊고 거친 기침이었죠. 여보, 괜찮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마를 만져보니 39도가 넘어 보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슈미트 씨, 폐렴입니다. 심각해요.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엘자는 그날부터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며느리가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도시락을 펼쳤어요. 미역국과 밥이었죠. 드세요. 병원 음식만 드시면 안 돼요. 저는 멍하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들렀다가 저녁에 퇴근 후에 또 왔어요. 매번 따뜻한 음식을 가져왔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참 잘한다는 걸. 2주가 지나자 엘자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며느리는 엘자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나으신 거예요. 엘자도 미소 지었어요. 지은아, 고맙구나. 10월 말, 엘자는 퇴원했습니다. 퇴원 전날, 주치의 슈미트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하인츠 씨, 엘자 씨 폐 상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아요. 특히 겨울에 조심하셔야 해요.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절대 추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실내 온도를 최소 20도 이상 유지하세요.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폐렴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더 심각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엘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양쪽에서 부축했어요. 저는 뒤에서 따라가며 아내의 가느다란 등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40년 된 기계였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소리를 냈고 온도도 불규칙했습니다. 수리를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미뤘습니다. 12월 초 기상청에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온다고.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엘자는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집이 충분히 따뜻할까요? 물론이요. 내가 설계한 시스템인데.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12월 18일 저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한파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어요. 영하 13도. 저는 지하실로 내려가 보일러를 확인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소리가 컸습니다. 드르륵, 덜컹덜컹.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지하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일러실 문을 열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에서 검은 연기가 나왔어요.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멈췄습니다. 온도계 바늘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전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40년 된 독일제 보일러였습니다. 아버지가 1982년에 직접 설치하신 거였죠. 독일 제품은 100년을 간다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50년 만에 한파가 온 바로 이날 밤, 보일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배관이 터져 있었어요. 수리가 아니라 교체해야 할 상태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위층으로 올라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리업체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긴급 수리 좀 부탁합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났어요. 상대방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기자가 150명입니다. 최소 3일은 기다리셔야 해요. 3일이요? 안 됩니다. 제 아내가 폐렴해서 회복 중이에요. 추위에 노출되면 안 돼요. 이해합니다만. 한파 때문에 뮌헨 전역에서 보일러 고장이 속출하고 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업체에 전화했어요. 대기자 180명. 세 번째 업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죠. 네 번째 업체는 일주일 대기라고 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무거웠어요. 엘자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소. 금방 해결할게요.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30분. 집 안온도계는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보일러가 멈춘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도나 떨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독일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시작된 한파가 50년 만에 최악의 추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뮌헨 기온은 영하 13도. 내일 아침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실내 난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뮌헨 전역에서 보일러 고장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전기 히터를 꺼냈습니다. 차고에 보관해둔 것까지 합쳐 4대였어요. 거실에 2대, 침실에 1대, 복도에 1대를 배치했습니다. 모두 최대 출력으로 틀었죠. 엘자가 소파에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보일러를 점검 중이요. 곧 나아질 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밤 10시. 온도계는 15도. 전기 히터 4대를 틀었는데도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독일식 집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라디에이터 난방에 최적화된 구조라 공기만 데울 뿐이었죠. 열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전기 히터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밤 11시. 12도. 엘자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춥네요. 담요를 한 장 더 가져다 덮어드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10도. 엘자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담요 3장을 덮었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숨쉬기가 힘들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주치의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엘자의 이마에 댔어요. 35.8도. 경계선이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긴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응급실입니다. 제 아내가 폐렴 회복 중인데 집이 너무 추워요. 저체온증이 우려됩니다. 현재 체온이 어떻게 되시나요? 35.8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지금 응급실이 만원입니다. 한파로 저체온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요. 35도 이하 중증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담요로 보온하시고 따뜻한 음료를 드리세요.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온도계는 5도를 가리켰어요. 엘자가 소파에서 신음했습니다. 여보, 너무 춥다. 아내를 침실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눕혔죠. 담요를 4장 덮었어요. 전기 히터를 침대 옆에 바짝 붙였습니다. 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입술은 완전히 파래져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체온을 다시 쟀습니다. 35.2도. 43년. 43년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2,000개가 넘는 난방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뮌헨시청, 바이에른 국립도서관, BMW 본사. 모두 제 손을 거쳤죠. 2005년에는 올해의 엔지니어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집에서 제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엘자,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새벽 2시. 온도계는 2도를 가리켰습니다. 엘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실 계단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며느리 지은이 두꺼운 담요를 안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아들 마르쿠스의 그림자도 보였죠.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저희 방으로 오세요. 며느리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담요를 안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발. 어머님을 제 방으로 데려가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제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당신 내 나라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바닥 난방 따위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그 방으로 가야 한다니.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자를 봤어요. 아내의 입술은 완전히 파래져 있었고 호흡이 매우 약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 아들 마르쿠스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위험한데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자존심. 그게 자존심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존심? 아니면 수치심? 43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부끄러웠던 걸까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잘못했어요. 1년 전에 제가 함부로 말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잘못이 없어요. 제발 어머님만은 살려주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잘못한 건 제가 아니었나요? 며느리가 좋은 의도로 제안했는데 제가 화를 냈죠. 제 권위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독일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건 며느리였습니다. 잘못도 없는 사람이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지은, 일어나시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나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침대를 봤습니다. 엘자의 호흡이 더욱 약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았소. 가겠소.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대 방이 정말 따뜻하오. 네, 아버님. 정말 따뜻해요. 약속드려요. 아들이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엘자를 일으켰어요. 아내는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한쪽 어깨를 받치고 아들이 다른 쪽을 받쳤죠. 며느리가 앞장섰습니다. 담요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희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자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계단을 다 내려왔습니다. 지하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앞에 도착했죠. 며느리가 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들어가세요. 문틈새로 뭔가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였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기. 부드럽고 포근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느껴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균일하고 부드러운 온기였죠. 온도계를 봤습니다. 벽에 걸린 온도계는 22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22도. 밖은 2도인데 이 작은 방은 22도였습니다. 전기 히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에이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엘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깔고 아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순간 엘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파래진 입술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따뜻해.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저도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온도. 마치 사람의 체온 같았죠.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껴봤습니다. 균일했어요. 한쪽이 더 뜨겁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바닥 전체가 똑같은 온도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온돌이에요, 아버님. 한국의 바닥 난방이요. 43년을 연구한 엔지니어로서 저는 압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계속 만져봤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팔로, 팔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상했어요. 전기 히터의 열기는 얼굴만 뜨겁고 등은 차가웠죠. 라디에이터는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면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 온기는 달랐어요. 은은하고 고르게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신발 벗으세요. 더 따뜻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 신은 발을 바닥에 댔어요. 아! 탄성이 나왔습니다. 발바닥이 따뜻했어요. 몇 초 만에 발끝까지 온기가 퍼졌습니다. 43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죠. 독일식 난방은 공기를 데웁니다. 열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머리는 덥고 발은 항상 차가웠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발이 먼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오? 며느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바닥 밑에 파이프를 깔았어요. 그 안으로 따뜻한 물이 지나가요. 물이 바닥을 데우고 바닥이 방을 데우는 거예요. 물? 네. 낮에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보내요. 바닥 콘크리트가 그 열을 저장하고요. 밤에 보일러가 꺼져도 바닥에 저장된 열이 계속 방을 따뜻하게 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추결. 그래, 추결 방식이로군. 벽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천장도 따뜻했습니다. 방 전체가 균일한 온도였죠. 환기는 어떻게 하오? 며느리가 벽에 작은 환풍구를 가리켰습니다. 이걸로 해요. 열은 유지하면서 공기만 순환시켜요. 43년 동안 저는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해왔습니다. 배관 계산, 열 손실 분석, 에너지 효율 최적화. 컴퓨터로 수백 가지 변수를 계산했죠.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를, 바닥을 데우면 사람이 따뜻하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엘자를 봤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누워 깊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떨림이 멈췄습니다. 파랬던 입술에 색이 완전히 돌아왔죠.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엘자의 이마에 댔어요. 36.2도. 정상이었습니다. 10분 만에 체온이 1도나 올랐어요. 2시간 동안 전기 히터 4대를 틀어도 안 됐는데 이 방은 10분 만에 해냈습니다. 며느리가 담요를 가져와 엘자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가져와 아내 머리 밑에 받쳐줬어요. 편히 주무세요, 어머님. 아들 마르쿠스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10평도 안 되어 보였죠. 하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구석에는 작은 책장이 있었고 한국어로 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1년 동안 준비한 곳. 언제부터 준비했소? 며느리가 손을 모았습니다. 작년 2월부터요. 아버님께 혼난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네. 한국에서 자재를 공수했어요. 시공 기술자도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셔왔고요. 주말마다 조금씩 작업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화내실까 봐요. 그냥 어머님이 혹시 아프실 때 도움이 될까 해서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아프실 때 며느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엘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겨울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1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던 겁니다. 제게 욕을 먹고도, 제가 무시하고 비웃어도. 비용은 얼마나 들었소?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해보시오. 8,000유로요. 8,000유로.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어요. 둘 다 대학원생이었죠. 8,000유로를 모으려면 1년 동안 얼마나 아껴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 가족이니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43년간 저는 독일 기술만 믿었습니다. 독일이 최고라고. 다른 나라 기술은 뒤떨어진다고. 특히 아시아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아내는 한국 기술이 살렸습니다. 600년 된 그 원시적인 기술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등으로 전해졌어요.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엘자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편안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 네 아버님, 고맙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따뜻했어요. 엘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과 다리에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복사열입니다. 이건 복사열이에요. 전기 히터는 대류 방식이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끊임없이 순환하지만 불균이래요. 하지만 온도는 다릅니다. 바닥이 열원이에요. 복사열로 방 전체를 데우죠. 공기를 매개로 하지 않습니다. 직접 사람을 따뜻하게 해요. 온도 분포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닥이 가장 따뜻하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죠. 사람이 있는 높이가 가장 쾌적합니다. 열 손실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추결 방식이니까 낮에 한 번 데우면 밤새 유지되겠군요. 보일러를 24시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전기 히터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완벽한 과학입니다. 600년 된 과학. 한국 사람들은 600년 전부터 이걸 알았던 겁니다. 바닥을 데우면 사람이 가장 편하다는 걸,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걸, 건강에 좋다는 걸. 저는 43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배관을 미로처럼 설계하고 펌프를 여러 개 달고 온도 센서를 곳곳에 붙였어요. 컴퓨터로 제어하는 첨단 시스템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편해했어요. 머리는 덥고 발은 차갑다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수리비가 비싸다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대가라고. 하지만 여기 이 단순한 시스템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3년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제 오만이 무너지는 거였죠.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던 모습. 제안을 했을 때 반짝이던 눈빛. 그리고 제가 소리쳤을 때 움츠러들던 그 표정. 당신네 나라 바닥 난방 같은 원시적인 방법. 원시적이라고 했습니다. 600년을 이어온 과학을 원시적이라고. 내 기술을 무시하는 거냐? 무시한 건 제가 아니었나요? 며느리의 진심을, 그녀의 지식을, 그녀의 문화를. 며느리는 그날 이후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8,000유로를 모았죠. 신혼부부가 8,000유로를. 얼마나 절약했을까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주말마다 이 방에서 작업했습니다. 혼자서. 저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몰래. 왜? 엘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시어머니는 지켰던 거예요.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 마르쿠스가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마르쿠스야. 미안하다. 뭐가요? 지은이한테. 내가 너무했구나.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지은이는 이해해요. 아버지가 독일 기술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알아요. 자랑이 아니었어. 오만이었지.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셨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는 배울 게 많다는 걸 잊으셨던 거예요. 마르쿠스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지은이 말로는 한국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도를 당연하게 여긴대요. 600년 역사를 모르고 쓴대요. 그냥 원래 있던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랬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오늘 이 온돌의 가치를 깨달으셨잖아요. 43년 경력으로 분석하셨고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며느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다시 내려오는 발소리. 뭔가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가 있었죠. 아버님, 이거 드세요.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며느리가 그릇에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어요. 밥도 한 공기 부었습니다. 새벽까지 안 주무셨죠? 드셔야 해요. 국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어요. 눈물이 국에 떨어졌습니다. 지은. 네, 아버님. 나를 용서해 주겠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아버님. 있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소. 그때 정말 미안하오.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제가 너무 주제넘게 나섰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잘못한 건 나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아들이 우리를 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울었죠.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어머님 주무시는데 시끄러웠네요. 엘자를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님.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래요. 가족이죠.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2024년 1월이 되었습니다. 보일러는 수리됐지만 저는 온돌 연구에 빠져들었어요. 지하실 온돌방에서 매일 측정했습니다. 온도, 습도, 에너지 소비량.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죠. 43년 경력의 눈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독일식 라디에이터 난방 대비 에너지 효율이 38% 높았습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전력 소비는 62%만 사용했죠. 더 놀라운 건 건강 효과였습니다. 엘자의 호흡기가 좋아졌어요. 한겨울인데도 기침이 줄었습니다. 주치의도 놀라워했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온도를 직접 보고 싶소.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아버님? 3월 며느리와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서울, 전주, 경주를 돌아다녔어요. 전통 한옥의 온도를 봤습니다. 600년 전 방식 그대로 보존된 곳도 있었죠. 경주의 한 민속촌에서 직접 앉아봤습니다. 구들장 위의 따뜻함.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기가 바닥을 따라 흐르는 원리. 단순하지만 완벽했어요. 한국의 난방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온돌은 우리 조상의 지혜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 개발했죠. 최소의 연료로 최대의 온기를. 그게 온돌의 철학이에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간 집필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한국 온돌 600년을 이긴 난방의 과학이었죠. 연력학적 분석, 에너지 효율 비교, 건강 영향 평가. 모든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한국어 자료를 번역해줬어요. 밤낮으로 함께 작업했죠. 9월 논문을 독일 건축학회에 제출했습니다. 10월 학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10월 15일 베를린 국제 컨벤션 센터. 독일 건축학회 연례 학술대회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모였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43년간 독일 난방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독일 기술을 세계 최고라 믿었죠.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제 아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으로는 아내를 지킬 수 없었어요.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건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600년 된 온돌이었죠. 화면에 온돌 사진을 띄웠습니다. 지하실 방의 모습,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 에너지 효율 그래프.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38% 에너지 절감, 균일한 온도 분포, 건강 개선 효과.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청중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했고 몇몇은 서로 속삭였죠. 이것은 원시적 기술이 아닙니다. 600년을 살아남은 과학입니다. 독일이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3초, 5초.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2명, 3명. 순식간에 500명 전체가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울었어요. 학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슈미트 박사, 이 논문은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수상 소감을 말해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틀렸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편견이 가족을 추위에 떨게 할 뻔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며느리를 아프게 했죠. 객석을 봤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엘자 옆에. 그런데 한국인 며느리가 저를 구했습니다. 1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어요. 제게 상처받았는데도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은, 이리 올라오시오. 며느리가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밀었죠. 떠밀리듯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한국인 며느리 김지은입니다.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포옹했죠. 다음 날 독일 주요 신문에 실렸습니다. 한국 전통 난방, 유럽 건축계 사로잡다. 67세 독일 엔지니어, 600년 한국 기술에 무릎 꿇다. 온돌, 독일 건축학회 최우수상 수상. 그해 겨울, 우리 집 전체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며느리가 설계를 도왔어요. 저는 그녀의 조수였죠.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창밖은 영하 10도예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합니다. 엘자는 건강해졌습니다. 이번 겨울엔 기침 한 번 안 했어요. 바닥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발이 따뜻하다고 웃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죠. 9개월 된 여자아이예요. 손녀가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웃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이 정말 따뜻해요. 그럼요. 이제 미넨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가장 따뜻한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맞소. 마음이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아이였어요. 창밖에 눈을 봤습니다. 하얗게 내리고 있었죠. 43년을 돌아왔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온돌이 있으니까요. 아니,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게 진짜 따뜻함이니까요.